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눠서 했는데 3부는 미국과 한국의 업종별 실적 전인데 네. 저는 염단성 연구원부터 업종별로 그냥 짧게 포인트 집어주면서 넘어갑시다. 네. 이번에 정리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다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 큰 그림에서는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됐고 뭐 에너지 소재, 산업재 이쪽이 좀 더 많이 하향 조정됐고 소비재 쪽에서 최근에 좀 반등하는 정도가 있다. 이 정도가 좀 포인트일 것 같고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IT가 여전히 좀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되는데 이쪽 반등하는 게 정말 반등하느냐가 한국 전체 실적과 한국 전체 주가 방향성을 보는 데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전체 데이터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좀 특징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시면은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가 이익 추정치가 좀 빨리 떨어지고 있는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특히 뭐 S-오일, SK이노베이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좀 2분기 실적을 좀 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좀 빨리 추정치 하향 조정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걱정되고 있다. 에너지 정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오르는데도 좀 그런 상황이 나타나가지고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좀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향 조정을 안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이대로라면 하반기에 좀 더 추정치 하향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이게 올라온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조정을 안 해놓은 거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작년 4분기는 이렇게 안 좋았는데 올해 4분기는 낮춰놓지를 않다 보니까 YOY로는 막 이렇게 6배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밸류에이션을 못 믿게 되는 거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뭐 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유사하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YOY로 뭐 이렇게 2분기 바닥으로 해서 3, 4분기는 이렇게 점점 나아질 거다라고 추정치가 잡혀 있기는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2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이나 지금은 하향 조정되는 구간인 거는 맞습니다. 좀 철강이라든지 건설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기는 한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 중인 게 여기는 좀 포스코라든지 외화 부채 많은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은 원달러 환율 떨어져가지고 워낙 강세가 되면은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일 수도 있어가지고 그 일부 종목에서 약간 여기는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철강 금속이고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추정치 계속 하향 조정되는 소재 산업재의 특성은 여전히 따르고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뭐 하반기의 실적은 개선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뢰성은 좀 잘 모르겠다. 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조선 기계까지 마찬가지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을 좀 빨리 하향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 최근에 소재 산업재 이런 쪽들이 하강이 IT 외에도 좀 급하게 진행됐어요. 2분기 실적을 좀 빨리 내리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IT 같은 경우에는 연간 실적을 계속해서 내려왔다는 게 특징적이었다면은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좀 덜 하향 조정하고 있다가 뭐 소재 산업재 유틸리티가 그런데 좀 5월 후반 넘어와가지고 6월 달 되면서 좀 빨리 내렸던 업종이 이쪽 업종이다. 특히 2분기 실적을 많이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제 운송으로 넘어오면요. 운송 같은 경우에는 2, 4분기 실적을 특히 항공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항공주들 내리는 거는 LCC 업체들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빨리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면은 연초에 2분기 실적 흑자라고 추정치가 잡혔었는데 지금 적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뭐 100에서 0 밑으로 내려온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그 기사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들 일본 여행 가까운데 좀 덜 간다라는 뉴스도 보셨을 거고 2분기에 원화가 약세로 갔다 보니까 좀 외국으로 가는 관광객 수 줄어들면서 LCC 업체를 중심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쪽이 그나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한 것 같아.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자동차 조금이 아니라 나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유니크해요. 1분기에 추정치 하향 조정됐는데 2분기에 좀 반등하고 있는 좀 독특한 그야말로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추정치 실적 그로스 자체도 점점 더 실제로도 나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하반기에는 더 나아질 거다라고 추정치가 잡혀 있는 상황인 거죠. 반면에 화장품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좀 여전히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오히려 의류라든지 엔터레저라든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미디어는 좀 덜하고 의류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이렇게 자동차와 함께 괜찮은 소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의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성적이 주가 수익률이 괜찮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약간 둔화되는 것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반에 비해서는 주가 측면에서는 증가율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이익은 변화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인 PER이라든지 PBR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이렇게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추정치가 좀 변동이 크기는 한데 지금으로 보면은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지금은 재미없는 구간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음식료 쪽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좀 이렇게 버티고는 있어요.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가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버티고 있는 데가 이 음식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견조한 모습을 상대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데가 음식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매출이 확 올라가 버렸네요. 이거는 그 M&A 이슈가 잡혀가지고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없죠. 여기는 이익으로 표현을 하는 업종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봐야 되는 건데 PR, PBR 보시면은 PR, PBR 이렇게 급격하게 벌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PR은 올라가고 PBR은 그대로인 거잖아요. 이런 구간들이 한 번씩 나온다는 거는 EPS가 하향 조정된다는 거거든요. BPS는 좀 덜 하향 조정되고 EPS는 크게 하향 조정되니까 PR은 올라가고 PBR은 그대로라서 좀 버티는 건데 이거 보면은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좀 몇 번 더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업종이 또 하나가 금융업종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티고 있는데 증권업종 같은 경우가 이익 추정치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쪽 올라가고 있는 거는 중소형 증권사는 아니고요. 대형 증권사들 위주로 좀 IB 쪽으로 이렇게 수입이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융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나은 편이다. 특히 증권 같은 경우가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증권도 괜찮아요. 실적이 금융 내에서는 유일한 것 같아요. 네네네. 은행, 증권, 보험 같은 경우는 워낙 또 PRL, PBR이 낮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익 추정 글로벌 트렌드 같아요. 금융주는 그냥 밸류에이션이 싸고 금융사업이 종말하고 있는 거지 진짜. 예, 그랬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실 거예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여기도 이익 추정 하향 조정돼서 PBR은 여전히 낮은데 밸류로만 본다면 레벨로만 본다면 낮은 건 아닌데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고 그 외에 비해서 주가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는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PER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IT 하드웨어랑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은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기도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되는 건 맞죠. 그런데 YOY 쪽으로 보면은 여기는 반도체랑은 다르게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LG전자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이쪽 IT 하드웨어로 들어가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비해서는 YOY 쪽에서도 좀 상황이 조금은 나은 상황이다. 그러네. 이런 점 정도를 체크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도 뭐 3분기 YOY 그로스가 2분기보다는 더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기는 합니다. 뭐 2분기 바닥이냐 3분기 바닥이냐라고 했었는데 지금 숫자로 잡혀 있는 거는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약간 YOY는 떨어지지만 조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3분기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뭐 통신 유틸리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유틸리티는 정말 무섭다. 네. 먼저 통신 공포스럽다, 말씀드리면은 통신도 추정치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안정적인 업종인데 배당 수익률도 높고 한데 약간 손이 잘 안 나가는 게 여기가 PER이랑 PBR이랑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만큼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빠르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높아도 좀 손이 잘 안 나가는 업종이 바로 이 통신 업종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업종이 진짜 무섭습니다. 이 LCC들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돼가지고 흑자였던 추정치가 적자까지 내려온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항공주들이고요. 또 하나가 이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 추정치 하향 조정되는 거 보면은 거의 뭐 드라마틱하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PER과 PBR의 괴리가 너무 큰 것들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익이 하향 조정되면서 PER이 올라온 것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빠르게 넘어갔네요. 빠르게 이거는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자료를 프린트 하셔가지고 데이터 보시면서 한번 체크하시라는 의미예요. 네. 그리고 미국도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미국 47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제가 업종 분류를 섹터랑 인더스트리 그룹 나눠가지고 총 17개 플러스 S&P 500 컴퍼지 지수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이익 비중을 말씀을 드렸는데 IT 섹터를 다 합하면은 헬스케어보다 높은데 제가 나눈 이 17개 비중으로 보면은 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이익 비중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48페이지부터 이제 S&P 500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익 증가율이 반등을 하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 185번을 봐주시면은 2019년 EPS 증가율 EPS 자체인데 이게 점점 2018년도 차트랑 붙고 있죠. 그러니까 2019년 5월 중순부터 해서 현재까지 거의 한 1%포인트 가까이 0.8%포인트 하향이 된 상황이라서 현재 좀 이익 전망치 하향은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제 이익 추정치 추이가 괜찮은 업종들 몇 개만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52페이지 봐주시면 운송 업종이고요. 운송업종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사실 이익 증가율 추이로 봤을 때 뭐 하반기 이후에 가파르게 반등을 하는 모습은 아닌데 안정적으로 소폭 성장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운송이 좋다는 건 미국은 경기가 좋다는 얘기네요. 요새 철도 업종들 이익 추정치를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그게 미국 내 경기가 좋다는 거죠. 철도면. 그렇죠. 예전에는 철도 쪽 업종 뭐 운송 지수 가지고 경기 선행 지수라고 얘기를. 옛날에 아주 올드한 그레이엄이 너무 안 맞아요. 지금 안 맞아 그거. 야, 근데 아직까지 그걸 얘기하더라고 누가. 근데 그거 진짜 안 맞는데 그거. 그런 상황이고 이익 추정치 추이로 봤을 때에도 그 그림 209번에 연간으로 봤을 때도 사실 좀 하향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그림 210번을 봐도 분기 단으로 봤을 때도 이게 크지 않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PER이나 PBR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최근 추세에서 그렇게 뭐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운송 쪽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53페이지 기타 산업재 쪽인데요. 기타 산업재는 사실 뭐 상업 서비스라든지 이런 업종들이에요. 이런 업종들을 제가 묶어서 그냥 기타 산업재로 하나로 했는데 워낙 종목 수라든지 시가총액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낮아서 제가 하나로 묶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익 증가율이 한 10% 내외 수준에서 한 2019년 4분기부터 유지가 돼요. 2019년 2분기나 3분기도 한 10% 가까운 수준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연간 컨센서스 추이는 견조한 상황이고 216번 그림 216번 봐주시면은 2019년 2분기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 종목이 진짜 얼마 안 되는데 이 중에
코파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은 자동차 경매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파손된 차량을 보험사라든지 뭐 중고차 딜러들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인데 여기가 사실 미국에서 좀 핫한 사업 모델로 좀 주가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이 사실 이 이익 추정 시 상향을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파트가 거기로 들어가네요. 예, 자동차로 맞습니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네, 기타 산업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60페이지 IT 소프트웨어 쪽 봐주시면요. IT 소프트웨어가 물론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랑 관련이 없고 소프트웨어보다는 그런데 네. 야 여기 좋네. 네, IT 소프트웨어가 이익 추정치만으로 놓고 보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업종입니다. 예. 코드 EPS 보니까 이건 그냥 ROE도 뭐 그죠. 뭐 그림만 봐도 사실 좋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물론 이제 18년 정도의 20% 이상의 뭐 높은 성장률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2018년에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법인세 인하 효과를 감안을 하면은 뭐 현재 수준의 이익 증가율도 사실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연간 추정치라든지 분기 추정치라든지 이런 모습 보면은 뭐 하향이 되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19년 2분기도 나쁘지 않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여기 같습니다. 주가도 괜찮더라고요. 네, 어도비랑 맞습니다. 뭐 예. 오토데스크랑 이런 데 들어있는 그쵸, 거잖아요. 예. 우리 시장이 왜 안 되냐면 이런 기업들이 적어서요. 새로운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적고 어도비 같은 기업이 한국에 뭐가 있죠? 쉽지 않네요. 한글과 컴퓨터? 맞지. 그런 비슷하긴 거지. 한데. 우리나라도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었는데 더좀 비지원 있네요. 한글로 돼 있으니까 안 더좀 되는. 비지원 있네. 더좀 예, 비지원. 넘어갑시다. 하드웨어 쪽은 뭐 아까 우리 얘기 많이 했던 건데 하드웨어도 EPS 그로서 좋아 미국은. 그렇죠.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지니까요. 뭐 미국 정도 되면은 좋다고 말할 수 있죠. 한국은 뭐 다 빠지는 중에 약간 네. 올라가는 순위권, 것만 야 네. 대단하다 하고 있는데. 그쵸. 다만 이제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에 2019년, 2020년 컨센서스 추이가 한번 쭉 하락한 이후에 유지되는 수준이라서 그렇게 뭐 소프트웨어만큼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에 18번 유틸리티 봐주시면요. 유틸리티가 뭐 한국과 달라요. 한국은 유틸리티가 정말 최악인데 네. 미국은 유틸리티가 상당히 좋더라고. 네, 유틸리티 이익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뭐 한국은 컨센서스가 정말 가파르게 하락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 뭐 분기 단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가 그래도 뭐 성장하는 그림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 컨센서스 추이는 유지되는 수준인데 전일 이제 염동찬 연구원이 이제 매일 아침에 새벽에 뭐 시황 정리해서 보내주시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유틸리티 업체가 어제 S&P 500에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인프라 투자 늘어나면서 외형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익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그로스가 생긴다면은 그러면 뭐 주가 올라갈 요인 충분히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미국과 우리랑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근데 미국 유틸리티는 좀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오늘은 인프라 이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작년 말 올해 초 그 캘리포니아 산불 나가지고 그 이렇게 한번 난리 난 적 있었는데 그거에서 유틸리티 업체들이 뭐 이렇게 좀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이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인프라 쪽엔 좋은 거고 코스트 쪽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좀 논란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저기 프로데클러 보시기에는 이 데이터 재미없나? 이 데이터를 보니까 왜 미국만 좋은지는 정말 이제 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저희들의 단점이죠. 저희가 후행적일 수도 있고 맨날 좋아지면 좋다고 나빠지면 나빠진다고 하는데 근데 또 길게 보면은 또 이거 한 10이라면은 100이 있다면 50보다는 좀 낮게 그래도 괜찮은 걸 하고 10개 중에 한 4-5개 정도 괜찮고 고르는 이유는 숫자 보고서 고르는 건데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정말 뭐 이게 그러니까 전에로 보면 그래도 괜찮은 좋은 걸 찾았는데 네. 요즘은
덜 나쁜 덜 걸 찾는 게 습관이 돼버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 주가 기업들이- 아까 그리고 또 데이터 보니까 확실히 근데 진짜 주가가 실적이 중요하다 더 느낀 게 자동차하고 증권만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주가들이 우리가 다 연초부터 좋았잖아요. 유일하게 잘한 게 뭐냐면 의류 이런 거. 의류. 우리가 자동차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자동차는 좋으니까 편하다고 네. 저런 거는. 그래서 내가 뭐 기자들 인터뷰하면 맨날 자동차 연간 탑이다 하는데 네. 안 좋아지는 유틸리티 같은 거는 정말 네. 보고 있으면 섬찟하잖아. 내가 만약 저 주식을 들고 있는데 저런 숫자가 나오면 못 견디지. 그렇죠. 저건. 못 견디죠. 못 견디지. 왜냐면 펀더멘탈이 무너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2분기 실적에서도 뭔가 우리가 판단을 안개빛이 잘 거치는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3분기 또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됩니다. 범피로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연간으로 지금 하반기 전망 제목이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고 있던데 이 울퉁불퉁한 길이 좀 밑으로 좀 많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어렵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이려들아 이려.